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실내에서 오프닝을 해보네요. 다름 아니라 제가 11월 한 달 동안 그 함께 라면데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그 라면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봤어요. 그 총 81개 매장에서 진행됐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27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말은즉 제가 11월 한 달 동안 27그릇은 못해도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변 분들 반응이 진짜 물리겠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제가 아는 이제 몇 라멘 애호가 분들은 와 진짜 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이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 라멘 종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라멘이란 단어가 좀 많이 포괄적이라서, 그 라멘 요리왕이라고 좀 오래된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 말에 좀 빌리자면은, 가게 사장님이 그 어떤 음식이든 라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게 라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되게 포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이제 먹는 방법부터 다른 그 마제소바나 스케멘 같은 경우도 라면의 한 종류로 뭐볼 정도니까요. 그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은 제가 더 많은 매장에서 들려서 이거를 쓸 텐데,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27군데가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울이고, 가장 먼 곳이 뭐 인천, 아주대, 남양주 이 정도였습니다. 그 영상은 총 2개 분량으로 나눌 거고요. 지역별로 구분한 다음에 가게별로 좀 챕터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화, 2화 둘 다 영상 끝에 개인적 취향으로 기억에 남는 곳 3곳씩 이제 총 6곳이겠죠. 그러면 정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면 특집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존라면은 돈코츠 라면집이고요. 저는 만원짜리 돈코츠와 3,000원짜리 투피스 가라하게 시켰습니다. 매장 규모가 작은 게 오히려 카운터석 느낌이 제대로 나는 매력적인 라면이었습니다. 우선 육수는 눅진한 돈코츠의 정석 같은 느낌이었고요. 거의 스프에 가까운 점도에 적당한 염도와 후추간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면 같은 경우 씹히는 정도나 맛은 일반적이었는데, 육수의 점성 때문인지 면의 따뜻함이 오래가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맨만은 적당한 간만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토핑이 면과 잘 어울리시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슈는 진짜 부드러웠고 지방 부분은 아예 녹는 느낌이었어요. 아지타마고도 마찬가지로 과하지 않게 적당한 간만 되어 있어서 육수와 먹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이드로 시킨 가라아게도 훌륭했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 육즙이 가득한 게 진짜 좋았습니다. 지금 날씨와 어울리는 돈코츠의 정석이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광화문의 시미즈에선 간단하게 시오 혹은 쇼유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 토핑이 추가되어 있는 15,000원짜리 시오 라면 스페셜로 주문했습니다. 광화문 상권에 맞게 상당한 인원 수용과 빠른 회전이 가능한 매장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육수는 깔끔한 청탕에 소금으로 간한 기본에 충실하지만 훌륭한 맛이었고요. 닭곰탕 좋아하시면 아마 여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청탕이다 보니 염도를 가려주는 부가적인 요소가 덜해서 사람에 따라 짜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절대 실례가 아니니까 직원분께 꼭 말씀하셔서 원하는 염도로 맞추셔야 드시는 여러분도 제공하는 가게에서도 서로서로 만족하는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 자체에서는 큰 인상은 없었는데 육수와의 조합은 매우 좋았습니다. 토핑이 또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히려 카모가 임팩트가 덜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베이컨 같은 향이 강한 차슈와 부드러운 토리, 그리고 특히 간장향이 배어있는 멘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갓절임도 있으니까 같이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지타마고도 국물에 잘 어울리게 적당한 간만 되어 있었어요. 깔끔하지만 깊은 청탕의 진심인 곳이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북이의 꿈은 마제소바가 주력인 라멘야인데요. 저는 스페셜티인 16,000원짜리 카이센 마제소바와 4,000원짜리 마구로 막기를 시켰습니다. 내부도 상당히 넓었고 웨이팅 에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게 진짜 좋았어요. 먼저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막기부터 먹었는데요. 가격대가 있어서 그렇지 참치맛도 잘 나고 들큰한 간장도 잘 어울리는 피스였습니다. 제 방문 시 일반 마제소바를 시킬 경우 시킬 것 같은데, 카이센 마제소바를 먹을 경우엔 아마 다른 사이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마제소바는 맨 처음에 비주얼부터 굉장히 만족했고요. 가게에 적혀있는 먹는 법 철저히 지키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펼치고 간장 소스를 부어서 간을 맞추는데요. 약간 타르타르 같은 느낌으로 여러 해산물의 복합적인 맛과 식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와사비를 얹은 김에 싸먹는 해산물은 비린 맛은 전혀 없었고 그 특유의 농후한 맛만 올라와서 맛있게 즐겼습니다. 해산물을 적당히 먹고 나머지는 섞어서 마제소바를 만들었는데요. 약간 들큰한 베이스에 아까 말했던 해산물 향이 적절히 섞이면서 너무 맛있었고 생각보다 대중적인 맛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중간 씹히는 오이가 식감을 좀 더 살리는 듯합니다. 먹을 때마다 이게 오징어, 갑자기 또 참소라, 또 가리비 막 이런 식으로 한입 한입 다른 식감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유자 소스와 후추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서 해봤는데요. 유자의 산뜻함이 해산물을 받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차스케 면을 다 먹고 그냥 밥이 아닌 오차즈케를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차즈케를 받자마자 가스오 향이 막 올라와서 그 맛있는 간장 베이스 해산물 스프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해산물이 풀어져 있다 보니 그 씹히는 맛이 좀 더 극대화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산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마제소바는 그냥 여기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볼드에서 이름을 착안한 보르도는 돈코츠가 주력인데요. 여긴 특이하게 코테리라고 정말 진한 육수를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3,000원짜리 코테리에 한입 맥주와 타마고를 추가했습니다. 매장 자체는 크고 좌석은 약간 적은 느낌이어서 상당히 쾌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그릇 색 때문인지 라면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통코츠에서 눅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코테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너더 레벨이어서 엄청 걸쭉하지만 그렇다고 짜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매는 카타멘 느낌의 가늘어서 육수를 가득 머금고 입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삼겹 찹슈도 아주 부드럽게 잘 조리되었고 전체적인 토핑과 육수의 조화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갓절임인 타카나를 제공해 주시는데 적당히 매운맛이 올라와서 돈코츠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 같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커스텀이 가능했는데요. 제일 특이했던 가람 마살라를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약간 큐민, 카다몬 같은 향이 들어가서 이국적인 맛으로 한 번 더 다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지타마고도 다른 토핑들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다기보다는 육수와 어우러진 그런 맛이었습니다. 걸쭉해질수록 몸엔 안 좋을지 몰라도 맛은 더 좋다 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수의 3오브어스는 유자를 사용한 라면의 시그니처인데요. 저는 11,000원짜리 유주쇼유 라면과 교자를 시켰습니다. 매장은 보이는 것처럼 좌석이 많지는 않지만 좌석간 공간이 넓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면을 받자마자 유자향이 향긋하게 올라왔습니다. 국물에서도 유자가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잘 어울리는 게 신기했어요. 오히려 향긋하게 밸런스를 잡아줘서 음식을 쉽게 물려하는 사람에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면도 간이 잘 배어 있어서 쇼유의 진한 맛이 느껴진 후 유자로 정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슈도 매우 부드러웠고 맨맛 또한 부드러운데 유자 향도 같이 느껴지는 게 좋았어요. 재방문하면 아마 토리 차슈를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지타마고는 달지 않게 간장간만 배어있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같이 먹을 때 유자향을 해치지 않아서 좋았어요. 사이드로 시킨 교자도 겉바속촉으로 훌륭했습니다. 시트러스 향이 싫지 않다면 머스트 트라이 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라면은 진한 닭육수인 토리파이탄을 주력으로 하고요. 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멘녀로서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매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회전이 빠른 편이더라고요. 우선 후추가 전체적으로 뿌려져서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육수는 부드러웠고 담백하면서 개운한 그런 맛이었어요. 육수를 먹자마자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은 일반적이었는데요. 이게 후추와 같이 입 안으로 들어오니까 알싸함이 개운하게 자리 잡아서 맛을 돋구었습니다. 차슈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서 맛있었는데요. 확실히 토리파이탄을 하는 집이어서 그런지 추가한 삼겹보다 토리 차슈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지타마고는 적당한 간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후추향이 나는 육수와 같이 먹기에 훌륭했습니다. 공기밥을 추가해서 또 육수와 같이 먹었는데요. 역시 예상처럼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약간 진한 닭곰탕을 먹는 기분도 들고요. 합리적 가격에 맛보는 훌륭한 토리파이탄이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부탄추는 곧 이전 예정인 대학로점을 제외하고 총 4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체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되게 많이 가는 매장인 게
홍대에서 살 때 가장 많이 먹은 라면이 여기입니다.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그 부탄추 인스타에도 박제돼 있을 정도니까요. 원래 평소에 부탄추를 오면 토코톤코츠, 드라곤맨, 타레바니, 나머지 보통 카타멘으로 시켜 먹는데 한정 메뉴로 탄탄면을 팔고 있어서 이거로 했습니다. 아마 이제 겨울이니 탄탄면 대신 미소라면을 곧 시작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탄추에선 교자보단 볶음밥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시켰고요. 우선 탄탄면의 매운 향이 확 올라와서 좋았습니다. 꼬릿한 통코츠와 매운맛의 완벽한 조화가 훌륭했어요. 첫맛이 맵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한국인의 맵기 판독기 신라면보다 약간 더 매운 정도 같습니다. 탄탄면 국물이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면 자체 맛보다도 면에 감기는 매운 감칠맛이 너무 좋았어요. 밑에 깔려있는 파채나 청경채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도 적당히 잡히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차슈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그냥 묵직하게 난 고기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면이랑 같이 먹기 딱 좋았습니다. 부탄추 차안이 진짜 별미인 게 그냥 먹어도 그 기름진 볶은 향이 너무 좋은데 무엇보다 이 국물과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만 요리 하나를 먹고 이것까지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지타마고는 탐탐면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딱 적당히 들큰하게 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대 시절 풍채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중독성 있는 라멘이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육대교 근처에 위치한 토리코코로는 가게 이름에서부터 유추 가능하듯이 닭육수를 사용하는 집이고요. 저는 쇼유라면을 시켜봤습니다. 우선 육수부터 너무 좋았어요. 맑은 국물에선 닭뼈 향이 진한 편이었고 쇼유로 간되어 있는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카타멘으로도 주문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으로 먹어봤습니다. 그냥 무난히 좋았어요. 엄청 특별할 거는 없는데 기본적인 면과 육수 퀄리티가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8,5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훌륭해요. 닭 차슈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육수와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아지타마고는 약하게 간이 되어 있어서 국물과 같이 먹기 좋았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퀄리티의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것부터 이미 굉장히 좋은 점 같고요. 큰 인상을 남기는 캐릭터리스틱은 없지만 전반적인 맛이 매우 훌륭했던 라면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닭 육수의 진심인 곳이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솔라멘은 돈코츠와 매운 버전으로 간단하게 판매하고 있고 저는 기본인 만원짜리 돈코츠와 4,500원인 닭껍질 교자를 시켰습니다. 전부 카운터석으로 운영되는 집이어서 좌석수는 적지만 라멘야답게 회전이 빠른 편이어서 금방 먹을 수 있었어요. 육수는 마시고 딱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지 않고 계속 들어갈 그런 맛이었어요. 면은 그냥 일반적이었지만 딱 정석적인 맛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상적인 통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슈 또한 기본에 충실해서 부드러웠고 면이랑 같이 먹기 좋았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딱 정석을 먹는 듯한 느낌이어서 통코츠 염도에 민감한 분들에겐 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지타마고는 안에 들큰한 간장이 잘 배어 있어서 따로 먹기에도 육수와 같이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드시다가 약간 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후추와 마늘을 추가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로 시킨 닭껍질 교자인데요. 말캉한 껍질과 안에 육즙 풍부한 소가 굉장히 맛있었고 같이 나온 스위칠레가 시판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또 알싸하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모두가 무난히 즐길 만한 정석적인 돈코츠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야세븐은 마제소바를 주력으로 하는 라면야이고요. 저는 매운맛 아닌 11,000원짜리 기본으로 시켜봤습니다. 전부 카운터 좌석으로 되어 있고 뒤에 공간이 넓어서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매장에 적혀있는 먹는 방법을 따라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른자를 터트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더기가 골고루 퍼지게 섞었습니다. 면을 먹었을 때 우선 면발이 굵어서 입에 꽉 차게 들어오는 게 좋았어요. 제가 먹었을 땐 염도가 좀 있는 편이어서 짠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한 두세 번째 입부터 염도에 익숙해지면서 감칠맛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면에 조금 남기고 다시마 식초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식초의 시큼함이 좀 센 편이라서 유의해서 조절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식초를 넣었을 때 전반적으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방분 때는 아마 처음부터 아주 소량만 넣고 섞어 먹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밥 조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면을 다 먹고 밥도 조금 받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염도가 딱 잡히면서 굉장히 맛있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제가 한가한 시간에 가서 사장님과 약간의 스몰 토크도 나눴는데 너무 친절하셨던 게 기억이 남네요. 다시마 식초로 레벨업 가능한 중독성 있는 마제소바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빕구르망 타이틀을 갖고 있는 오레노 라멘은 토리파이탄이 메인이고요. 저는 11,000원짜리 카라파이탄에 차슈 추가를 시켜서 시켜봤습니다. 맨 처음 받자마자 한국인이면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육수는 진한 닭육수인데 너무 맵지 않고 알싸하게 느끼함만 잡아주는 게 일품이었습니다. 국물이 적당히 자극적이어서 해장되는 느낌도 살짝 있고 한국인 입맛에 완전 저격이었어요. 면 같은 경우 이게 매운 육수이다 보니 면 자체보단 육수의 맛이 잘 어우러져서 좋았고요. 고명들과의 조화가 진짜 좋았어요. 파, 목이버섯 이런 것도 좋긴 했는데 튀긴 양파가 진짜 그 특유의 바삭함과 단맛이 살짝 생기면서 입맛에 계속 돋구더라고요. 닭차슈는 굉장히 부드러웠고 국물과 같이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삼겹차슈는 간장맛이 강해서 장조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타마고는 간간하게 아지스케가 돼 있었고 익힘 정도가 더 반숙에 가까워서 국물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빅구르망은 이유가 있다 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타타카이 라멘은 돈코츠 라멘야이고요. 저는 돈코츠 차슈 추가로, 그리고 여긴 같이 와준 친구가 있어서 친구는 흑마늘 소스가 들어간 쿠로 라멘을 시켰습니다. 우선 육수가 적당히 맑아서 깔끔하게 맛있었고요. 약간의 단맛도 느껴져서 식욕을 돋구더라고요. 면에는 염도가 적당히 잘 배어 있어서 면과 같이 올라오는 육수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차슈는 굉장히 부드러웠고 멘마가 오히려 간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면과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표현을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친구가 시킨 쿠로라면도 살짝 뺏어 먹어봤는데요. 참기름처럼 고소한 풍미가 훨씬 강해지고 다른 감칠맛이 생겨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지타마고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간이 되어 있었고 들큰한 국물과 잘 어울렸어요. 특히 라멘 초심자에게 강추하고 싶은 돈코츠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메냐고코로는 영통구에 있는 거의 유일한 마제멘 전문점이고요. 여기도 같이 와준 친구가 있어서 저는 니쿠 마제멘으로, 친구는 스케멘으로 시켰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노른자를 터뜨려서 잘 비벼줬고요. 면은 굵기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마제멘이었습니다. 딱 찻입을 먹자마자 적당히 매운맛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는데 현지화로 어레인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향은 덜 세게, 고기 맛은 더 강하게 하면서 일본적으로 좀 자극적인 맛을 줄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케멘도 한번 뺏어 먹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스케멘보단 좀 더 묽고 염도도 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제멘이나 스케멘을 입문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어느 정도 먹고 다시마 식초를 넣어봤는데 감칠맛이 더 살아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레벨을 좀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맛보기 밥도 넣어서 같이 먹어봤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맛있었습니다. 사이드로 고로케도 시켰었는데 이게 진짜 별미였어요. 받자마자 먹었을 때 바삭한 튀김 안에 그 약간 달달한 감자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 맞춰 개량된 입문하기 좋은 마제멘이라는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동쪽에 있는 이제 라멘 집들 한 13군데를 봤는데요. 다 전반적으로 이게 함께 라멘데이에서 선정한 곳들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퀄리티 있는 집들을 선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마다 항상 만족하게 먹었고 진짜 다 남김없이 다 빈 그릇으로 다 먹었거든요. 그 모든 집들. 그래서 약간 더 이제 좀 세 군데 꼽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 지금 이제 소개된 13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딱 꼽자면은 이거 순서는 뭐 순위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생각나는 걸로 했을 때 첫 번째 거북이의 꿈, 그리고 두 번째 보르도, 세 번째 모레노 라멘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거북이의 꿈 같은 경우는 일단 마제소바인데 그 저희가 흔히 아는 마제소바에서 해산물을 좀 더 넣음으로써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시킨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물론 가격대가 있긴 했고 그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더 뭐 그런 맛이 더 낼 수도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 끼 경험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더 맛있게 특별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갖고서 일단은 거북이 꿈을 골랐고요. 라멘 보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그 라멘을 좀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을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코테리가 워낙 이게 육수가 좀 찐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에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라멘 애호가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레노 라멘 같은 경우는 뭐 그 빅구르망이 좀 나름 그래도 신뢰 가는 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빅구르망 거의 대부분 돌아다녔을 때 항상 저를 어느 정도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레노 라멘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그 제가 먹었던 그 카라파이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뭐 딱히 술을 마시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약간 진짜 먹자마자 아 나 술 마셨어, 나 회장하는 기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이렇게 세 군데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나머지 곳들도 다 되게 다 맛있게 먹었던 매장들이니까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1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진짜 라멘 본거지가 모여있는 우리 홍대, 그리고 뭐 서울의 메카인 그 강남, 이렇게 또 두 군데가 메인이고 나머지 이런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또 다음 주 수요일 5시 우리 2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